자, 어제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이 됐죠. 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자, 혹시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부담됐던 건 아니냐? 자,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요, 발목 부상 때문에 또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안 나온 이유가 똑같은 이유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전날 늦게 교도관에게 연락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했고 또 의무과장이 진료를 했다. 그랬는데 인대 쪽에 손상이 있다는 그런 소견이 나왔다. 직접 접견한 후에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형사소송법 271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그 진단서의 내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사유를 또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웅재 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번에 다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왼쪽 발 네 번째 발가락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또 이제 부딪히면서 다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말이 약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구치소 생활하면서 문지방에 발가락 몇 번 부딪혔다고 하는데 상태가 악화돼 왼발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로, 다른 휠체어를 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다들 다리를 다쳐본 분들은 아는데 한 번 다친 발은 계속 다치기 쉽거든요. 그래서요, 지난 6월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9차 공판 출석 때 걸어가다가 발을 삐끗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걷다가 발이 조금 불편하거나 한번 다쳤던 발은 그냥 통상적으로 걸을 때도 삐끗하거나 또 다치기가 쉽지 않나. 그래서 이 발가락을 또 교도소에서 또 다치진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특검 간에 또 기싸움이 팽팽하다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과장이 진료했다. 네. 꾀병도 아니고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척한 것이 아니다.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악화된 것은 나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이 말은 곧 설령 넷째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은 대면하기 껄끄러운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과장하거나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자, 일단은 주 4회 공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을 정도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지금 몸이 피로하고 쇠약해진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소식하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먹는 음식들, 그러니까 아침으로 요거트, 과일을 주로 먹는다. 이 내용이 또 동아일보 취재로 확인이 됐죠?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일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요. 아침 식사로 발효유를 먹고 또 덴마크에서 만든 우유, 그리고 미술리, 그러니까 곡물 말린 것이죠. 깨죽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본인이 알아서 잘 먹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식사보다는 과일이나 우유, 두유 같은 건강식을 많이 즐긴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식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 두유, 치즈, 요구르트, 발효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몰려오는 청와대 업무가 많아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너무 의지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몰려오는 청와대 업무가 많아 부담을 느꼈다. 업무. 청와대 일을 본인이 업무라고 생각을 했군요. 최순실 씨는.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이 일정 부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의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독일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도 검찰 조사 결과에 밝혔습니다. 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업무가 부담스럽다. 청와대 업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특히 몰려오는 청와대 업무가 많아서 부담스러웠다. 최순실 씨의 어떤 언어 활용 그동안 전력을 볼 때 업무라는 게 뭐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담았다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공적인 자리에서 청와대의 일, 특히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계속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사적인 이익 추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네. 그 최순실 씨의 이 발언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네. 이 모든 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최순실 씨가 이 법정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고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허투루 말하거나 실수했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밀려오는 국정 업무 때문에 자기가 필요했다고? 이거 정말 매주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 데리고 청와대에서 회의했다는 얘기도 우리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되새겨보게 되는데 최순실 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네. 우리가 좀 맞습니다. 볼 필요가 있다고. 자, 저렇게 청와대 업무에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너무 의지를 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의 쇄신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맞게 아까도 보셨지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같이 싸우겠다 하면서 전사처럼 좀 비장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좀 비교적 담담하게 소신껏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신 발언을 하면서 좀 여당 쪽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들이 좀 묻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많은 신망도 잃은 상태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만큼 기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로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좀 봐달라 이렇게 좀 당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제가 오기까지 홍 대표님이랑 몇 번 뵀습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제가 하고자 하는 것, 또 그것이 당과 대표의 어떤 철학과 맞는지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면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들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요. 그 앵커 말씀처럼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차례 만났다고. 네. 그리고 맞춰봤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나 홍준표 그 대표가 했던 얘기들,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홍 대표와 합의를 했는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크게 가치, 노선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왜 이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장세동, 이충구 같은 사람이 없었냐를 얘기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적함으로써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드러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 바른정당과의 차별화를 얘기하면서 우파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 같은 부분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홍준표 대표하고 거의 일치한 생각을 드러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권에서 조금 우려할 만한 내용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탈당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엮이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구체적인 법을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을 얼마나 사느냐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석춘 위원장의 이 소감, 포부, 지금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자, 마지막 포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시원하게 듣고 이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6월에 지방자치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좀 전투력 있게 나가서 지금같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기본 권력이 갖춰지면은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마 전사하게 될 겁니다. 제 예측은 제가 원하는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겪다 보면은 상대방과 농계같이 빠져서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상대방은 다 섬멸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의 아이콘으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